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요 며칠 좀 나름 바쁜 척을 하느라고 영상을 좀 못 올려드린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목요일은 모임이 좀 중요한 모임이 좀 있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방송 두 군데가 저녁 때 출연이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저희 서연이를 못 봤거든요. 왜냐면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오늘 토요일 지금 11시 25분 정도 되는데요. 오늘은 좀 오전부터 서연이랑 좀 놀아주느라고, 그러고 이제 지금 재우고, 지금 이제 이거저거 어떤 말씀 드릴까 고민하다가 지금 좀 영상을 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우리 서연이가 입이 이만큼 나왔더라고요. 안 놀아줬다 삐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홍대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요. 오락실 가가지고 오락도 하고요. 이것저것 하면서 오후에 와서 저녁 먹고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릴게요. 유튜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 중요한데 저도 우리 딸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게 전업 유튜버면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자주 만남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잖아요. 그리고 제 고객들 케어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지금 시간을 통해서 조금 최근에 제가 댓글을 보면서 질문하신 거 보긴 봤는데 대답을 거의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보면서 궁금하셨던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 얘기도 조금 더 해드릴까 하고요.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제 유튜브 보시면은요, 좀 최근 거부터 보면서 좀 해볼까요? 보면은 여기 볼게. 최재철님께서 섹터 구분할 때 입력 문자가 6자 제한이 있던데 어떻게 한 건가요? 뭐 쓸데없는 질문 아닙니다. 보면은 여기서요, 저희 유한타전과 HTS 기준으로 관심 종목 플러스 화면을 저는 봐요. 관심 종목 화면이 또 하나 더 있을 텐데 없어졌나? 상무님 요즘 별명 뭔지 맞네. 요거 플러스만 보면 되겠네. 예전에 있었는데 이걸 바뀌었고요. 관심 종목 플러스 화면에서요, 두 번째 마우스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빈칸 삽입 누르고 여기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고 삽입을 뺨 누르면 여기 나오죠, 그죠? 나오고 여기다가 강조색 설정을 넣어서 바탕색을 뿅 넣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6자 제한이 있다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아니고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 되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이전 버전 관심종목 플러스 버전이 아니고 관심종목 버전에서 있는 거를 다운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랬던 것 같고, 뭐 이게 지금 다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요건 제가 한번 회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다 입력되는데 왜 6자로 해놨느냐 이렇게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렇게 대답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관종목 화면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죠? 왜냐면 나만의 관종판을 만든 다음에 내가 보는 종목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놔야지, 내가 보던 종목이어야지 실적으로 그 종목들이 뭔가 좋아질 때 실적으로 내가 손이 나가거든요. 안 보던 종목은 손이 안 나가요. 그래서 봐야 돼요, 매일. 적어도 저는 뭐 종목을 꽤 많이 차트를 돌려보긴 하지만은, 적어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 관종에 있는 거는 차트를 하루에 한 번씩은 다 봐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꼭. 그 10종목이든 50종목이든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뿅뿅뿅 보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되고, 그때 말씀드린 기억해보면 여기서요, 관심종목 설정에서 뿅 누르면은 제가 여기 거래 전일비 말씀드렸죠.
여기는 필드 편집을 통해서 누르고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필드가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는데 그래 요거 한번 추가해 볼까요? 일봉 로우랑 하이거든요. 차트까지 넘겨볼 시간이 없을 때 난 이렇게 쭉 째려보면서 이 종목들이 내 종목이 양봉인지 음봉인지 밑꼬리가 달렸는지를 관심 종목으로 보고 싶다 했을 때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넘겨서 확인 적용을 딱 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양봉이고 이런 것들이 금호송의 양봉이었죠. 페넨터도 양봉이었고 이런 식으로 차트를 돌려보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밀리고 있다, 시가 대비해서 밀리고 있다, 오르고 있다, 혹은 도찌다, 도찌 아시죠? 십자형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근데 듀얼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누르면 바로 옆에 나오거든요. 저 모니터 3개 써요 저는 사무실에서. 어찌됐든 저는 누르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써도 돼요. 다시 한번 저는 재설정으로 다시 옮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필드에서 요거를 없애는 겁니다. 왼쪽으로 옮기고 확인 딱 하면은 뿅 원래 제가 세팅한 걸로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눌러 보셔야 돼요. 많이, 정말로 많이. 그래야지 매매하시기가 편해요. 그래서 관심 종목 얘기할 때 요거 좀 답변을 드렸고요, 최재철님. 그리고 쭉 보면은 3% 나오신다. 갔다 왔습니다 어제. 저 인기 많더라고요. 고정해달라고 막 댓글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좀 보면은 요거요, 우리 이상님 오늘 같은 날 종근당 매수하는 건 원색적으로 쓰셨네요. 종근당, 제가 요 종근당 보면서 요 말씀을 드릴게요. 종근당 뉴스를 좀 보시면은 그죠? 이게 지금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좀 말씀드리면 요 뜬 날이 언제예요? 3월 17일 3월 17일 뉴스를 좀 볼게요. 코로나 치료제 나파벨탄주 시각 전문가 자문 개시, 검증단 자문회의 개최. 요거가 하여튼 기대감이 뺨 쐈던 거예요. 그죠? 뺨 쏘다가 이게 뭐예요? 유효성 입증을 못했다라는 거죠. 전날 같은 경우에 자문단 회의가 있었다가 유효성 입증 못해가지고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며칠 동안 요때 있었었던 모멘텀이 한꺼번에 깨지면서 그 이전 수준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손절이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개인적인 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여기는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봉으로 좀 길게 볼게요. 이때 있잖아요. 이때 2017년도에서 18년도 셀트리온으로 볼게요. 요 시기 뭔가요? 이거 뭐예요? 거래소 이전 상장입니다. 원래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희 코스닥에 있었죠. 근데 거래소로 옮기면서 얼마였습니까? 물론 회사가 좋아진 건 맞아요. 10만원에서 35만원까지 대시세를 분출을 했어요. 2017년도 18년도 사이. 이때 코스닥 지수도 무지 좋았습니다. 17년도 18년 요때 그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맞나요? 그러면 지수가 580포인트 짜리가 거의 얼마입니까? 930포인트까지 갔기 때문에. 근데 이건 셀트리온 빨이었어요. 이때 지수가 막 올라가서 너무 좋아했는데 막상 셀트리온 빼놓고 오른 게 없었거든요. 시총 상위주가 이렇게 땡겨버렸으니까는.
여기까지는 좀 이해 가시죠? 어찌됐든 여기까지 이해했다 치고요. 종근당 얘기를 하는데 너는 왜 셀트리온 얘기를 하느냐 이건데, 그리고 요때요, 작년에 코로나19 이후에 3월달에 장이 박살이 났다가 올라왔는데,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지만은 셀트리온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특히 12월에서 1월 사이가 11월에서 12월이죠. 무지 강하게 올라와서 이때 뭡니까? 이때 코로나 치료제 이슈거든요. 중간에는 합병 이슈도 좀 있고요. 합병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잘 들어주세요. 하나의 이슈가 정말로 그 종목의 대시세로 분출이 될 때는 그 이슈가 정말 성공하는 그 수준까지 주가가 한꺼번에 반영을 해버리거든요. 다시 한번, 종목의 대시세는요, 대시세를 이끌었던 재료들, 그 재료들이 예를 들어서 임상이 이제 성공했다, 그래서 그게 치료제로 시판이 나면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 몇 년치의 실적을 가지고 예상이 된 그거를 한꺼번에 그 전에 주가로 땡겨버려요. 좀 이해 가세요? 한꺼번에 땡겨버려요, 주가는. 모든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막상 그 재료가 노출이 되더라도, 정말 성공했어요 하더라도, 미리 주가가 올랐으면은 그 다음부터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시험 때 올라요. 1분기 실적이 꽂혔느냐, 3분기에 꽂혔느냐, 2022년도 실적이 잘 나왔느냐, 계속 확인을 하려 들 거예요. 근데 그 미리 땡겼던 주가를 계산을 해서 생각한 실적보다 덜 나오게 되면 주가가 고점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좀 이해 가세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그건 이미 작년 12월에서 1월달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다. 종근당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고, 막상 식약처 2차 허가에 대한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빠졌는데, 막상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이슈의 종목들이 가는 것보다는 작년에 이미 트렌디하게 이미 확인이 됐었던 거죠. 그죠? 이 종목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이유로서 움직이는 시즌은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뭐 움직입니까? 뭐 컨텐츠 움직이고요, 또 뭐 움직여요? 메타버스, 가상현실, 그리고 쿠팡이 상장해서 이커머스, 이런 쪽이 지금 움직이는 시즌이거든요. 지금은 그 해에 가장 핫하게 회자되고 있는 섹터가 대장주가 될 확률이 높은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물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긋지긋하잖아요, 코로나. 저만큼 코로나 지긋지긋한 사람 없을걸요? 아시잖아요, 저 걸렸었던 거. 그러니까 너무 빨리 치료제 나와서 감기처럼 끝났으면 좋겠는데, 종근당 말씀을 드리다가 좀 말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주식은 미리 선반영을 쭉 한다. 그리고 그 재료가 성공을 하더라도 실적으로 연결되기 위한 시간까지가 시험대로서 계속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일단은 첫 번째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좀 편하게 이해되시죠? 두 번째 같은 경우 또 볼게요. 주도주 얘기 좀 말씀드렸고, 주도주 많이 여쭤보죠. 저는 메타버스, 컨텐츠 이쪽이 좀 주도주 섹터로서 지금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게 왜 박병창 부장이 왜 나와? 그리고 또 여기 좀 볼게요. 두 번째 설명, 하트 눌러야죠. 루트로닉 수익을 주네요. 진이언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전꽃사랑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SK이노 스트레스 받지만, 그래 2차전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 다른 유튜브 영상 보니까 2차전지 많이 써놨는데요,
제가 2차 전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언제 반등이 나오냐면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 합의되면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에 폭스바겐 파워데이가 있었고, 그죠? 그래서 폭스바겐이 배터리 내재화를 한다고 하고,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에 좀 편중되어 있었던 물량을 노스볼트사로 좀 넘기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는 현대차도 배터리 내재화를 위해서 힘쓸 것이다 가 악재고, 그리고 호재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도 보면은 BMW는 배터리 내재화하지 않고 협력사 통해서 배터리를 공급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배터리 내재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3년 내에는 힘듭니다. 3년 내에는 힘들어요. 3년 내에. 뭐 저도 배터리 전문가는 아니니까는. 그러면은 향후 3년 동안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 실적 좋을 거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악재에 민감하게 노출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쉴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신고가 쓰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일단 지금은. 근데 적어도 지금은 손절 치는 거는 바닥에 손절 칠 것 같다. 이 의견은 똑같아요. 좀 기다려 보세요. 뭐 SK이노베이션 하나 몰빵 친 것도 아니고요. 그죠? 뭐 포트에 10% 20% 안쪽이면은 충분히 버티고 다른 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잘 올라갈 거고요. 제가 뭐 SK이노베이션 실적 자료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는데 1분기 잘 나올 거예요.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올 거니까는 실적 시즌 1분기 실적 발표가 언제 하죠? 4월달부터 시작을 하죠. 4월달 들어서면은 이 정도 이상까지는 아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 워리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환경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영상 봤고, 여기 주말 특집 우리 서현이 나온 거 질문 좀 볼까요? 그리고 닥터 브란당님, 정프로에게 고정 패널로 모셔달라고 3%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찾아오셨다. 꿀 정보가 넘쳐나네요. 대박. 감사드립니다. 저 정프로님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제가 특급 솔루션 말씀드리겠다 하니까는 뭐라 그러시더라. 특급 이러더니 익스프레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청 재밌어요. 저도 3% 아마 아직은 확정이 안 됐는데요. 자주 나갈 수 있을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아직은 확정 안 났고요. 일단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서현이와 함께 2분 타임 고고고 2분 다 할 겁니다. 이게 워낙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찌됐든. 그리고 서현이 콧바람 ASMR 귀엽다고, 우리 서현이 이거 다 봅니다. 혼자서 씩 웃고 있어요. 댓글 보면서 자기 얘기하면. 아빠 얘기보다 자기 얘기 더 한다고 막 되게 좋아해요. 요즘 젊은 어린 친구들이 유튜브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추측 좀 해볼게요. 그 내용 보면은요, 이 정도면 다 좋은 내용이시니까는 질문은 좀 아니고요. 개미의 꿈이라는 그 다음 거 보면은 여기까지 봤죠. 연기금 얘기 좀 드렸고요. 이건 좀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장기 우하향 추세를 이끄던 시원한 호프집에서 벌컥벌컥 들이키는 맥주 한 잔.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껄쩍지근하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갖고 계신 종목이 연기금이랑 3개 겹쳐서 고맙다고 저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쌈바 건종판 얘기 정코사랑님. 근데 또 차트를 보니까는 요거 아능님 텔레그램 공유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 많이 넣었는데 이거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잠깐만요. 또 사라졌는데, 어찌됐든 제가 그 며칠 전에 좋은 자료가 있다고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그 컨텐츠 쪽 보고서를 좀 한 40페이지짜리를 좀 읽어보시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저도 좀 보고 있거든요. 저도 공부하고 있고 봤는데, 이게 지금 저희 회사 자료가 아니라서 이걸 포워딩 해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요즘 이게 뭐 저는 그 업계에 소속한 직원이기 때문에 이게 요즘 저작권 문제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저희 회사 것도 아니고 이거를 포워딩 해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냥 금방 찾거든요. 직접 찾아보세요. 예, 그거는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받고 이때 좀 볼게요. 또 인버스와 비트코인 쳐다보지 말자고 생각했는데 인버스 안 한다니까. 요거는요, 제가 자존심. 주식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인버스를 사서 수익을 내요? 인버스 몰빵이면 할 수 없는, 상관없는데 저는 주식을 들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죠? 저희들은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인버스를 한다? 인버스 사서 수익이 나면 뭐합니까? 내 들고 있는 거 다 빠지는데. 이건 자존심입니다. 리스크 헤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버스로 하시는 거 아니고요, 현금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풋옵션 이런 걸로 리스크 헤지 시키는 거 아닙니다. 현금으로 해요. 현금 아셨죠? 꼭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인생 웹툰 2주 정도라면 잘 견딜 수 있죠. 감사합니다. 요 영상이 나빌레라 3월 10일, 카카오 오늘이 20일, 한 2주 지났네요. 딱 좋아지네요 지금, 그죠? 오늘 잘 지내셨냐라고 말은 못 드리겠어요. 하락장 시작 아니죠, 그죠? 거의 다 끝났고, 일단 오늘 얘기 좀 드려보고요. 이 정도. 이 정도. 일단 제가 한 4-5개 정도 봤는데 그 전 거는 워낙 오래된 거라서, 오래된 거는 그때 질문이 지금 시장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는 좀 그거는 다음에 또 제가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정도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 얘기 조금 더 드릴게요. 보면은 제가 어제 그 6시에는 3프로TV 갔다 왔고요, 밤에. 그리고 9시에는 연합인포맥스 라이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던 거를 좀 추려봤어요. 4가지 섹터로. 일단 3% 나가서 중소형주 장세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강하게는 얘기 못 드렸고요. 강하게는. 왜냐면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는. 그것도 프로의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컨셉이 좀 있고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좀 관전판 보시면은요, 거래소는 빠졌는데 코스닥은 플러스가 났고요.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쪽은 플러스가 났고요. 2000년 섹터에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 CIS, LNF, 중소형 2000년 밴더는 다 플러스가 났고요. 그죠? 이거를 봤을 때는 거래소보다는 중소형주 쪽을 하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좀 차트로 봤을 때 코스닥 차트 좀 봐볼까요? 이게 좀 기이한 현상인데 볼게요. 원래대로라면은 61선을 한번 깼잖아요. 지금 깼죠. 일봉입니다. 깼고 올려치는데 61선을 깼다가 여기서 부딪혔거든요. 그죠? 부딪혔으면 여기서 밀려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다 이렇게 올라야지 이걸 제대로 된 조정이라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는 땡겼거든요. 좀 깨끗하게 볼게요. 다시. 그죠? 요거를 감아 올렸거든요. 아, 이게 까리한 거예요, 솔직히. 일단 월요일날 장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월요일장은 어제 미국 시장 좀 봐야 되는데요. 금요일에 미국 시장 보면은 재밌는 게 이거예요. 다우는 빠졌는데 나스닥이 올랐거든요. 그죠? 나스닥이. 금리 1.7% 넘었고요. 지금은 넘어 있는 것 같은데 10년물 국채금리. 그래서 조금 시장이 좀 틀려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에 대한 내성,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거예요. 원래대로라면은 금요일장에서 뿅 나온다. 금요일장에서 기관이 1조를 때렸고 외국인이 5,800억 때렸는데 개인 1조 6천억을 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포인트밖에 안 빠졌어요. 별로 안 빠진 거거든요. 이 정도. 심지어 코스닥은 플러스가 나는 거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구나. 금리는 더 발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 라는 게 일단 금요일의 체크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연기금 매수 종목,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영상 보시면은 편하게 찾을 수 있어요. 저기 3% 정프로님도 이거 물어보시던데 3412 화면에서요, 그죠? 이걸 받아갔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 화면에서 어떤 종목을 코스닥에는 거래도 놓고 날짜 세팅하면 되죠. 이번 주 하고 눌러보시면 외국인, 개인, 기관, 금융투자 쭉 나와 있고 기관에서는 그죠? 금융투자 보험 쭉 나와 있으니까는 저는 외국인, 기관, 3억 기금 이렇게 봐요. 세팅을. 근데 저는 요거를 가끔 개인을 바꿔서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목을 살펴보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두고요. 왼쪽에 올려놓고 밑에 종목별 수급을 놓고요. 이렇게 놓고 차트를 띄워서 차트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전 듀얼로 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는 안 보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행 분량이 이렇게 요거 아니면 지금 추정이 안 되거든요. 어찌됐든 지우고 수급도 안 좋았던 하루고 하고 개인 형님들과 연기금의 대우건설 샀는데 포스코인터 얘는 괜찮네, 그죠? 딱 봐도 괜찮죠? 바이오 사이언스 포스코인터 기아차 좋네요. 메리츠증권 겁내 좋네. 우리 저번 며칠 전에 봤을 때 그 종목도 괜찮은 거 다 계속 다 좋죠, 그죠? 계속 좋지 않나요? 우리 다 나왔던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그 요즘은 연기금 지속적으로 사는 게 좋아요, 종목들이. 코스닥 뿅 일주일치입니다. 동진세미캠 나쁘지 않죠? 에이스테크, 크리스탈 지노믹스, 진성 TC 이런 식으로. 느낌 오세요? 요거는 이제 수량 기준이고 금액 대비해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저희 회사가 엄청 좋아요. 유안타증권 시총 대비해서 이게 짱이에요. 찐 시총 대비해서 얼만큼 샀느냐예요. 테스나를 0.8% 샀고요. 거래소는 요건 빼더라도 요즘 ETF는 좀 빼야 돼요. 원래 테이펙스를 좀 많이 샀네. 2차전지 회사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죠. 주식 계좌로 꽂히게 되죠. 그죠? 하나투어 여행주 여전히 좋고요. 우리 개인분들이 주식을 디아이동이 뭐 요런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네요. 시총 대비해서 보라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장이 재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무지 없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연기금 네이버라든지 했던 것들이 종목들이 빼놓고 여전히 좋네요, 그죠? 요것만 양호했고 시장 하락이랑은 별로 상관없이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면서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네 번째 탭은 성장주 가치주 논란에서 벗어난 섹터를 한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어딥니까? 질문 성장주 가치주의 논란에서 벗어나 있는 섹터.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성장주 뭘까요? 성장주 장이 빠질 때 저퍼 가치주 퍼 비싼 것들. 저퍼 종목 사고 그렇지만 성장성 높은 쪽 5G
2차전지, 소부장 다 우리 물려있는 것들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글을 가치주 어디에요? 그 전략을 싼 것들, 은행주, 그리고 저 PBR 쪽은 또 포스코도 그렇죠. 철강주 살수 있는지 이런 쪽. 그거 제가 실시간할 때 얘기를 했죠. 그죠? 지금 금리 텐트럼 때문에 반도체 팔고 성장주가 약하고 수 있는지. 가치주가 강하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근데 만약에 어제 나스닥이 올랐단 말이에요. 어제는 또 미국장에서. 그럼 다시 성장주가 갈 텐데 헷갈린다 이거예요. 이미 위에서 20%씩 깨져 있는 종목들을 어쩔 땐 성장주가 안 좋고 어쩔 땐 가치주가 안 좋고 성장주를 던지고 가치주를 살 수 있는 논란에서 벗어난 섹터. 그런 그러면은 있는가? 성장을 하면서도 종목이 쌓여야 된다는 거네요. 저는 맞아요? 보기다. 성장이 하는데 주식은요. 퍼 부담이 없는 놈들 게 맞습니다. 어딜까요? 반도체입니다. 정말로 탑 트레이더가 아닌 반도체예요. 게 오늘은 가치주 여기 갔다가 내일은 성장 싸잖아요 반도체. 이러면은 그 쇼티지 중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 터지기만 합니다. 반도체 종목도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했던 공부할 필요가 있고. 저는 계속 반도체 쪽에서는 이렇게 좀 뽑아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뽑아놨고 해야 되는데 테스가 딱 제가 그 얘기 계속 드렸죠. 신고가를 딱 쓰던데 뭐야 이거 반도체 장비 쪽 주식하는 시가공정 주식하는 비메모리도 다 하고. 그래도 자존심이 근데 얘는 경험적으로 되게 무거운 주식이었는데 있어. 따위 사지 않습니다. 안 보고 있을 때 신고가 사부작 써놨네요. 하고 응. 지금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식 100%가 아니에요. 종목 추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 혼자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해보세요. 반대로. 오늘은 그러니까 슬슬 댓글에서 여러분이 질문하셨던 거 제가 안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다 안 보고 있는 거 아니고 다 보고 있고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슬슬 좋은 말씀만 써주시는지 이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딱 보고 너무 있는 감사드려요. 종목들은 솔직히 제가 정찰병을 인터넷으로 쓰시는 라고 댓글, 해보면 채팅글 때문에 당연하지 않겠어요? 작년 11월 달에 제가 맛이 갈 뻔했어요. 중요한 게 솔직히. 이거예요. 정말. 오늘 좀 올렸으면 거기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도 이게 좀 아실 분은 아실 한번 텐데 정도 더 정말로 나은 제가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덜컹하거든요. 10월 말에서 11월 정도 어제 라이브 기억합니다. 할 때도 10월 말이죠. 10월 중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정말로 조정의 끝은 정신과 갈 정도로 힘들었어요. 정말로 그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어쨌든 근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너무 좋은 글, 그죠? 좋은 말씀 써주셔가지고 그 항상 많이 감사드리고 않았고 제가 힐링하고 있고요. 영업적으로 올라야 될 그리고 우리 자리에 서연이가 않으면은 씩 웃으면서 자기 얘기한다고 혼자 웃고 있습니다. 하락장을 맞이해야 그래서 될 댓글 얘기 좀 드렸고요. 하락장을 시장 얘기 좀 경험이었습니다. 혼자 좀 이거 뭐 어디 레포트를 나온 거 아니죠, 그죠? 제가 혼자 생각을 한 건데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혹은 가치 판단을 하실 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좀 적어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짧게 끊고 잘라고 했는데 벌써 12시가 다 됐네요. 그래서 내일은 뭘 할까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이제 고민해보고 이제 또 좋은 영상 올려드리고 내일은 아마도 우리 서연이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온다고 지금 오늘부터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갑작스럽게 출몰 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3프로 보고 오셨던 분이건 그리고 인포맥스 보고 오셨던 우리 새로운 구독자분이건 감사드리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하려입니다. 이렇게 그냥 제 생각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은 제일 잘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꾸준하게 할 생각이니까는 자주 놀러와 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자주 못 올리면은 일부러 안 올린다는 게 아니고요. 할 말이 없거나, 그죠? 할 말이 정말 없을 때 있어요. 시장에서 있다 보면 정말로 가만히 있을 때가 답이 될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로. 그렇거나 혹은 무지 바빠서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시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